안녕하십니까. 2024년 6월 7일 최백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오늘로서 9일 차입니다. 9일 차. 일주일 조금 넘은 거죠. 자, 그런데 벌써 국회에 특검법안이 5개가 쌓였습니다. 그리고 1개는 또 대기 중입니다. 자, 그러면 이 특검에 대한 역발상, 혹시 이런 거는 어떨까? 이런 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조국혁신당에서 1호 당론 법안으로 낸 게 한동훈 특검법입니다. 그 다음에 민주당에서 3개, 그 다음에 국민의힘에서 1개, 그리고 1개는 또 대기 중,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가히 국회에 특검만 쌓인다, 이런 거죠. 그거는 이제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출신이라는 이유 때문에 범야권이 검찰 수사는 하나도 못 믿겠다. 경찰 수사 이것도 못 믿겠다. 그러니까 오로지 특검이다. 이런 얘기죠. 글쎄, 그게 국민들 눈에 어떻게 비칠 것인가 하는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데, 그래서 제가 국회에 현재 제출된 한 5개의 특검, 이 미래를 좀 관점을 보여준다는 차원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조국혁신당에서 한 한동훈 특검법이라는 거는요, 아시다시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검사, 법무장관으로 있어가면서 그 윤석열 대통령의 왜 고발사주 의혹 이런 거 있었죠. 거기에 연루됐다 이런 건데, 그 다음에 이거하고 자녀 논문 대필, 그 다음에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고의 패소, 그 다음에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 때 피의사실 공표, 이런 건데, 이거는 제가 한번 유튜브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중에 아마 실제 위법행위다라고 나올 만한 거는 설령 특검을 하더라도 없을 것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사실은 특검을 좀 공정하게 특별검사를 임명한다면 이 문제는 오히려 민주당이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그 법안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런 법안이 나왔을 경우에, 그리고 이게 만약에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이든 아니면 윤 대통령이든, 자, 이거 우리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되면 우리가 제의 요구하지 않는다. 미리 좀 공표를 하면 어떤가, 오히려. 그냥 늘 수세적으로만 나갈 이유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민주당 1호 법안인 최상병 특검법. 잘 아시다시피, 수사에 대해서 외압을 가했다. VIP 경로설 이런 건데, 이건 제가 말씀드렸지만, VIP가 대통령이 경로했다고 그게 곧 범죄가 되는 건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 당시에, 지금 언론 아마 찾아보시면 하지만, 문재인 경로, 이런 게 거의 10개쯤 됩니다. 그럼 그거 다 특검 대상입니까? 아니죠. 경로해서 그것이 실제 직권남용이나 이 위법행위로 이어졌는가? 이걸 입증해야 되는데 그거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을까요? 최상병 특검 때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경로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만약에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한테 전화를 했다. 근데 그 구체적인 부분에 관해서 윤 대통령이 부인하고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이 만약에 그거는 그냥 뭔가를 알아보려고 지금 현재 그런 단계죠. 이렇게 얘기하면 그걸 무슨 재주로 입증합니까? 특검 아니라 특검 할아버지라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늘 보면 사실, 팩트, 사실과 진실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특검에 대한 무조건적인 부정적 견해, 이건 가질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아마 용산에서도 그런데 이제 이 최상병 특검법은요, 이게 이제 국회를 통과하고 해서 재표결 이런 단계까지 가기 전에 이미 공수처에서 이제 수사를 끝낼 겁니다. 이거 지금 공수처 수사 막바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다른 국면으로 넘어가고, 그때쯤 되면 저는 윤 대통령이 오히려 이 특검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도 얘기를 했죠. 의혹이 남는다면 내가 먼저 특검을 요구하겠다.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오히려 이 상황을 정리하는 게 되겠죠. 물론 그렇게 돼도 야당에서는 또다시 국정조사하자 이럴 텐데, 그런 것들, 특검에서 만약에 혐의를 못 밝혔다 그러면 야당이 주장하는 특검의 동력은 확 떨어지게 됩니다.
이걸 자꾸 뭐 막는 듯한 인상을 국민한테 주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다. 공수처에서 수사해서 뭐 그걸 가지고 민주당은 틀림없이 미흡하다 그러면서 또 특검 얘기를 할 텐데, 그러면 그때쯤 가면 윤 대통령이 과감하게 역발상을 통해서 최상병 특검을 받는 게 어떤가. 논리상으로는 공수처 수사 먼저 이렇게 윤 대통령이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전 뭐 받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사 끝나고 나서, 물론 의혹이 남을 때 공수처가 완벽하게 수사하면 뭐 더 이상 그 동력이 없어지겠죠. 야당이 이걸 주장하는. 그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 종합특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가 조작 의혹,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그 다음에 뭐 디올백 수사는 지금 서울중앙지검에서 거의 이것도 막바지 단계죠. 아마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 한다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것도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데 이거는 뭐 법조계의 압도적 다수가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처벌하기 어렵다. 청탁금지법 위반은 맞는데 처벌은 못한다. 이런 결론이 나오겠죠. 특검인들 처벌 조항 없는 거를 처벌하자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도 그 절차를 밟아서 검찰이 수사하고 난 뒤에 주가 조작 의혹도 이성윤 의원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13개월 동안 탈탈 털어서 제대로 소환도조차 못한 특검인들 무슨 재주가 있겠습니까? 저는 하여튼 이런 입장입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자, 지금 그 김건희 여사한테 디올백 줬다는 최재형 목사 계속 청탁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청탁 없었다면 또 청탁금지법도 적용을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 뭐 수사 결과 성과가 제로죠. 이렇게 되면 청탁이 없었다는데. 그렇더라도 뭐 이런 뭐 CCTV 영상 뭐 이런 걸 이제 보고 뭔가 하더라도 별 큰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대단히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가 바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대북 송금 사건 등에 관한 검찰의 부실 수사 의혹. 이게 이제 대북 송금 특검법이라는 건데, 수원지검에서 이 수사를 했는데 그 수사팀을 특검이 수사해야 된다, 이 얘기거든요. 저는 정말 민주당의 주장대로, 특히 이재명 대표의 주장대로 수원지검이 쌍방울 주가 조작 사건을 대북 송금 사건으로 둔갑시켜서 조작했다. 그게 사실이라면 그건 당연히 특검의 대상이 아니고 그건 뭐 다른 쪽으로 하여튼 처벌을 해야 되겠죠. 정말 특검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나 그럴 리가 없다고 보는 결정적인 증거,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죠. 움직일 수 없는 팩트가 있습니다. 쌍방울과 북한 간의 이런저런 뭐 경협 합의서 뭐 이런 자리에 왜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참석을 하죠? 또 그에 관한 여러 가지의 아주 결정적인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특검, 특별검사만 공정하게 선발된다면 못 받을 이유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한 게 이제 김정숙 종합특검인데, 이건 뭐 인도 타지마을 방문 특혜, 의상, 장신구 등 사치품 구매 관련 특수활동비 사용. 이 특수활동비라는 건 이제 뭐 청와대 것일 수도 있고 국정원 것일 수도 있습니다. 뭐 그다음에 뭐 샤넬 그 대여 의상을 개인 소장한 횡령 의혹, 뭐 청와대 경호처 공무원을 통한 수용 강습, 이게 이제 뭐 직권남용 이제 뭐 이런 거라는 건데, 이 중에 저는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용 의혹, 뭐 이 부분에 대한 특검은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 김건희 종합특검법은 아마 이제 김정숙 종합특검법은 민주당이 반대할 거고, 그래서 그거는 아예 국회를 통과 못할 거고, 그럼 이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이 한 한동훈 특검법은 지금 민주당이 애매한 입장입니다. 여기에 지금 찬성이라고 밝힌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 얘기한 건 최상병 특검은 당론이고 나머지는 아직 당론까지는 안 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특검이 다 지금 실제 성사될 가능성이 과연 있느냐, 뭐 이런 거고요. 만약에 성사될 경우에 제가 보기엔 무조건 뭐 윤석열 대통령이 반대한다,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지금부터 역발상을 통해서 이 특검들은 대개 60일간 수사를 하고요. 한 번에 한해서 연장 뭐 이런 건데 60 내지 90일입니다. 자, 그러면 이 특검의 결론이 대략 내년에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이 중에 정말 범법행위가 드러날 게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여권에서 그냥 무조건 특검에 대해서 수세적으로 나올 게 아니고 공수처 수사나 검찰 수사나 이런 거를 먼저 한 다음에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특검을 하겠다는 식으로 역공세, 역발상을 통한 역공세를 취할 필요도 있고, 실제 만약에 특별검사가 공정한 사람이 여야 합의로 공정하게 선정이 된다면 저는 특검을 이 중에 적어도 몇 개는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특검의 미래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여권에서 특검에 특자만 들어가면 공연히 무슨 떨고 있는 듯한 느낌을 국민들한테 줄 필요가 없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지금 특검의 미래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여권이 좀 이 특검에 관해서 역발상을 좀 해보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왜? 이 특검이요, 특별검사의 권한을 악용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진상을 밝히는데 상당히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걸 제가 말씀을 드려서 특검의 미래 이렇게 얘기하는데, 특검의 미래를 역발상으로 잘 활용하면 저는 오히려 여권한테 기사회생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